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경험한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는데 이른바 공포 썰로 불립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추운 겨울밤 제가 대학생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온이 낮아 외출을 피하고 싶었으나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서야 시계를 보니 자정이 이미 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근처에 살았지만 저는 집까지 꽤 거리가 있었기에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야 했고 그날따라 유독 조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몹시 일신연스러웠습니다. 귀가 후덥지근한 방한복으로 덮여있지만 오싹한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도중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건 침묵에 잠긴 어두운 골목길뿐이었어요. 설마 하고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음을 옮겼지만 발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기야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는 천천히 공간을 가득 메우며 제 뒤를 쫓았습니다.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와 더불어 축축한 골목길 위를 밟는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집이 보이자 마음이 급해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은 바들바들 떨리고 제대로 눌리질 않았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 걸렀습니다. 한숨을 돌리던 그때 창문 너머로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형체가 서서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용기를 내어 창문을 다시 내다봤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늘한 밤 공기만이 제 방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것 같은 불안감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잠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전날 밤에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의 얼굴이 새파래지며 알려주었습니다. 그 주택가 골목은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곳으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헤매던 곳에서 정체불명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저는 곧바로 그 골목길을 피해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밤길을 가다가 알 수 없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 그 악몽은 반복되었고 결국 저는 밤에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포썰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를 소름돋게 합니다. 이상한 소리나 존재가 주위를 맴돈다거나 과거의 사건과 얽힌 신비로운 경험들을 다룬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오싹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와 함께 떠난 산속 여행에서 겪은 기묘한 사건을 다룹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와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자연 속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이곳은 유명하지 않은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끌어당겼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장소에서의 힐링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어느 흐린 아침 우리는 대중교통과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그곳에 도착했다. 트레일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라는 광고처럼 인적이 드문 길이었고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몇 시간을 걷고 나서야 우리가 정착할 만한 평지를 찾았다. 짐을 풀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산이 우리를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준비를 마무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숲속에서 쌓인 나무를 모아 작은 캠프파이어를 피웠다. 부드러운 불빛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주었고 우리는 둘러앉아 도시 생활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바람을 가르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었어?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이미 소리는 사라진 후였다. 아마 동물이었을 거야 라고 나는 대답했지만 친구는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내 피곤함이 몰려왔다. 각자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신음소리와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가던 느릿한 발걸음 소리. 어쩌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 머리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텐트 주변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친구를 깨웠다.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조차 내 말이 거짓이길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들고 용기를 내서 텐트 문을 열었다. 바깥은 매섭게 어두웠고 불빛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빽빽한 어둠 속으로 흡수되었다. 우리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손전등을 돌려보니 한 여자가 우리의 캠프파이어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나는 경계하며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이쪽으로 돌리더니 기대했던 대답 대신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너무나 높은 피치의 그 웃음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내 친구는 당황한 듯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여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갈수록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마침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텐트를 접어기를 나섰다. 그것이 새벽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트레일 입구까지 되돌아갔다. 아침이 되어 산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다짐했다. 2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친구와 나는 그날 이후로 무언가를 확신하게 되었다. 저 산속에는 사람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우연히 인터넷에서 우리가 캠핑했던 지역에 관한 기사를 마주했다. 그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기이한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지난 여름의 사건이 단순한 우리의 착각이나 잘못된 기억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여름밤의 기억들이 괴담이든지 진실이든지 간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기적이라고. 현재까지도 그곳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누군가는 거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노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마 당신도 알지 못할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전라남도 깊은 산속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여름을 즐기고 싶었던 터라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펜션은 산속 깊숙이 위치해 있었고 예약 당시 주인 아저씨는 여기까지 오는 길은 꾀엄하니 밤늦게는 오지 않는 게 좋다 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출발 당일 예상보다 늦게 출발한 탓에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운전하던 친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줬고 어두운 산길을 운전했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주위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완전히 어두웠고 가끔씩 차창 밖으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펜션에 도착하니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깔끔하고 아늑했다. 그러나 창문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뿐이라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야외 테라스에서 술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로 했다. 산속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런 느낌이 드는지 물었지만 모두들 웃으며 그 전에 기분 탓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숲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술 기운에 장난삼아 그를 막지 않았고 그는 위태롭게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몇 분 후 숲속은 다시 고요해졌고 우리는 잠시 그의 일탈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난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친구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친구들은 계속 그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숲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미묘하게 썩은 내음이 나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던 그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내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친구가 나타나 왜 이렇게 늦었냐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어디 가고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친구를 펜션으로 데리고 돌아와 불을 밝혀보니 그의 손목에는 깊게 긁힌 상처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일단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벽녘 숙소는 알 수 없는 찬 바람에 휩싸였고 잠결에 안 좋은 느낌에 눈을 떠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무언가 흰 그림자가 숲 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친구들을 깨웠고 우리는 다시 창문을 닫고 거실로 모였다. 다들 이상한 예감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차를 몰고 내려오는 길,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그때까지도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의 상처는 더욱 짙어 보였다. 그 후 우리는 그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모일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펜션 주변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자주 발생하던 곳으로 유명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소름이 끼칠 뿐이었다. 이 썰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행지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되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말이다.